Talk to you. 교육활동 보호 할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교육활동 침해가 무엇이고 어떤 행동 유형들이 교육활동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거 교육활동 침해 행동이야. 네. 왜 웃으세요? 일문일답으로 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 말대답을 했어요. 수업 시간이 너무 재미없고 딱 보니까 친구들도 졸려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웃겨보려고 말대답 몇 번 했는데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화를 잘 못 참는 편인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을 때릴 뻔했어요. 하지만 때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문제 행동 아니죠? 괜찮죠? 아니, 그것도 폭행이야. 때리려고 흉내만 낸 경우도 폭행이야.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해서 선생님께 나쁜 소문을 낼 거라고 방길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이 겁을 안 먹을 것 같아서 선생님 자식들도 어떻게 하겠다고 문자에 같이 썼어요. 세게 보이려고요. 하지만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죠, 물론. 괜찮죠? 아니, 그건 협박이야. 실제로 행동에 옮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그건 협박. 과학 선생님이 수행평가 점수를 너무 짜게 준 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제 인스타에 선생님이 내 친구의 몸을 만지는 것을 봤다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안 돼. 그거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을 올리면 명예훼손. 또한 만약에 선생님의 얼굴에 낙서한 사진 등을 올렸다면 그건 모욕이고, 선생님의 행동에 대한 거짓된 내용, 잘못된 내용, 혹은 폄훼하는 내용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이야. 그럼 직접 선생님께 욕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욕하는 게 좀 더 벌을 적게 받는 건가요? 네버! 인터넷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잠깐! 그거 교육활동 침해 행동이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잠시나마 또 생각으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엄중한 죄가 되네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슬슬 감이 잡힐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바로 수업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죠, 한 선생님? 예,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안 듣거나 규칙을 안 지키면서 갈등이 생기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국어 시간, 그런데 한 학생이 수학책을 꺼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주의하라고, 국어 시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그 학생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선생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어책을 창문으로 던져서 유리창이 그만 깨지고 말았어요. 와, 라떼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라떼는 근데 이런 사례들을 학생들이 겪었다면 뭐 학생들뿐만 아니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그렇죠.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죠. 이 사례에서 학생이 화가 나서 창문을 깨트린 경우에는 학교의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라서 손괴죄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으로 인해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고, 또한 교사는 수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므로 결국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교육활동 침해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손괴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의자로 책상을 내려쳤는데 의자나 책상이 망가졌다. 아니면 교실에 마구 낙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교실에 흘리고 간 USB를 가져가서 숨기면
이거 역시도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제가 이거 사연만 들어도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선생님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상황 속에 있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욕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도 즐거울 수 있었던 수업 시간, 그리고 소중한 공부 시간이 이 사건 때문에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네, 우리들의 소중한 수업 시간은 수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오신 선생님의 노력과 열심히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 서로의 존중과 배려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중한 우리 수업 시간, 존중과 배려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엔 선생님과 학생이 보내줄 사연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